안녕하십니까. R로 배우는 데이터 과학 기초 9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R은 조건문과 반복문을 싫어해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싫어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명령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고 R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절대로 쓰지 말자고 다짐해보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문 안 쓰면 어떻게 할 건데? if else라는 함수를 쓰자는 거죠. 보면은 이제 if else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로 조건문을 받고 yes일 때 리턴 해줄 거, no일 때 리턴 해줄 거를 이렇게 쓰자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죠? 자, x가 10이면, 자, 앞에서 우리가 클라스 추측에서 했던 거 계속 합니다. if else라는 함수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x가 짝수면, x 모듈로 2를 리턴해라. 나누기 2의 몫을 리턴해라. 홀수면, 이 짝수가 아니면, 3 곱하기 x 더하기 1을 해라. 훨씬 쉽죠, 그죠?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x 값을 봐라. 그러면 이제 중첩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함수 안에 또 함수 호출하면 되죠. x가 1일 때 if else가 x가 1이면 1을 리턴하고, 만약에 1이 아니면 x가 짝수일 때 나누기 1을 리턴하고, 아니면 홀수를 리턴해라. 그래서 요 if else 문 안에 요렇게 파라미터 3개를 줬죠,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파라미터가 또 if else 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if else 안에 또 파라미터 3개를 줬죠. 그럼 중첩 if 문은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f else 함수 하나로 모든 if 문을 다 모든 if 문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헷갈려요, 포문이. 그럼 반복문 안 쓰고 어떻게 우리가 코딩하지? apply 함수가 있다는 거죠. apply 계열의 함수. 이건 뭐냐면은 벡터의 각 원소에 지정된 함수 연산을 적용하는 함수. 이런 우리가 연산을 뭐라고 했죠? 벡터화 연산이라고 했죠.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 벡터화 연산을 연산자만 아니라 함수도 벡터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R에서는 이 플러스도 함수예요, 함수. 이항연산자가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3 더하기 2는 뭐하고 같으냐면 플러스라는 연산에다가 3과 2라는 거를 파라미터로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벡터화된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 어떻게 하냐면은 R에서 반복문을 대체하는 용도로 써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L apply 하면은 이 X라는 벡터 혹은 리스트를 가지고 이 fun이 펑션입니다. 함수, 벡터에다가 요 함수를 벡터라이즈드 연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나 리스트에 벡터화 연산을 적용해가지고 요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리스트로 리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 apply는 뭐냐면 리스트로 리턴 받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바로 벡터로 리턴을 받으려면 simplified apply를 해가지고 x에다가 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벡터하고 리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은 1차원이잖아요, 그죠? 2차원 데이터, 즉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apply는 요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펀을 적용하는데 이제 마진을 주는 거죠. 이게 1이면 열에다가 적용하고, 이게 2면 칼럼에다 적용하고. 그래서 행렬이나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 2를 줘가지고 열에 적용할지 칼럼에 적용할지를 결정해서 요 폰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외에도 뭐 V apply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apply를 쓸 거냐,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이면 apply 써가지고 행과 열을 정해주고,
아니면 L apply를 적용하면 되고, 그럼 리스트 리턴 받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S apply 받아가지고 벡터 리턴 받아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리스트 LST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서, 그래서 V1은 1땡 100이고 V2는 1땡 10이고 1땡 100이고 1땡 1000이니까 3개의 벡터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L apply를 해가지고 LST에다가 sum을 적용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sum 적용하고, 여기다가 sum 적용하고, 여기다가 sum 적용해가지고 뭐를 리턴해 준다고요? 리스트를 리턴해 준다요. 그럼 이제 여기서 L apply 했는 값을 또 저장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 apply는 똑같은데 얘를 이제 그 함수로 바로 그 적용해 주라는 거죠. 요 이제 함수 선언하는 거는, 요 함수는 다음 저거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L apply, S apply, apply 함수가 궁금하면 이렇게 물음표로 저거 확인해 가지고 이 함수의 타입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먼저 첫 번째 LST를 했습니다. LST의 리스트를 보니까 이게 너무 길다. 어쨌든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LST는 $V1, 즉 첫 번째 원소 V1은 이렇게 1에서 10까지고, 두 번째 원소는 1에서 100까지고, 세 번째 원소가 이제 1에서 1000까지예요, 그죠? 이렇게 생성됐다는 거 보이죠? 자, L apply LST, 이 LST에다가 펀이 sum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L apply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V1을 어떻게 리턴해요? sum 적용에는 55를 리턴하고, V2를 sum 적용에는 5050을 리턴하고, V3를 sum 적용에는 50만 500을 리턴해주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lst.1이라고 이름을 줘서 다시 저장해 놓고 lst.1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 lst1을 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하면 어디다 했나? 여기다 해가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자, lst1을 해서 lst.1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했으니까 내가 100의 합을 알고 싶으면 lst1 이렇게 할 수 있고, lst.1에 뭐 3을 알고 싶으면 v3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그 1에서 1000까지 합을 확인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S apply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S apply를 하면, 자, S apply를 하면 이제 1에서 100이라는 1에서 10이라는 벡터를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x는 x의 제곱, x 곱하기 x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하면은, 자, 1, 4, 9, 16, 25 이렇게 제곱값으로 벡터를 리턴해 주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벡터 값을 받았으니까 제곱했는 값을 하려면 이제 제곱했는 값에 sum을 하려면 v.1 해가지고 이제 제곱값의 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S apply는 벡터를 리턴 받는 게 다르죠, 그죠? L apply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pply 함수를 쓰면 apply 함수나 L apply, S apply를 쓰면 포문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for i in 벡터에서 이 i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 하는 거를, 이 문장을 전부 다 apply 해가지고 벡터 주고 함수를 넘겨주면 이 문장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적용할 거를 이걸로 구현한 다음에 apply 해버리라는 거죠. 이제 포문을 없애는 방법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ris 데이터에다가 콤마 1땡4 하면은
칼럼 sepal.length width, petal.length width를 이렇게 추출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요 각각의 observation, 그러니까 각각의 로우 값의 합을 구하고 싶다. 평균이네.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pply 해가지고 1을 주면 된다. 1을 주면 로우 값이네. 로우 값에 대해서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민을 주면 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칼럼으로 더하고 싶으면 우리 저거 성적 데이터 가지고 해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칼럼으로 더하고 싶으면 얘를 추출한 다음에 칼럼을 가지고 평균을 해라. 그럼 이제 요거에 이제 이렇게 칼럼으로 평균을 내준다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아이리스 1땡4의 평균을 해보면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죠, 그죠? 아이리스 1땡4의 칼럼으로 평균해보면 이렇게 이제 칼럼으로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뭐라 할까요? 이렇게 평균 구한 거를 지금 얘는 로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템프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아이리스라는 거를 저장해 놓고 이 df에 df에 칼민이라는 거에다가 요거를 apply 했는 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민 하니까 이상하다. 칼 언더스코어 민 이렇게 해가지고 칼민을 딱 해서 이제 df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sepal.length, sepal.width, petal.length, petal.width 스페시지에서 우리가 칼민이라는 칼럼에다가 apply 했는 거를 적용했죠, 그죠? 그러면 요 4개 값의 평균 값이 이렇게 쭉 칼럼으로 하나 쭉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얘는 자 뭐를 해야 되겠어요? df에 예를 들어서 length of df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에러가 나네요. df 플러스 1에다가 했는데 df 플러스 1 했는 length 플러스 1 했는데다가 apply를 하면 로우를 내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replacement has 4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 개수가 틀려서 안되는데 C에서 스페시즈를 뭐로 줄까요? 아무거나 기형 변종 AAA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안되네. 6개가 필요하네. 뭔가 한 개 더 이제 또 민을 넣어줬으니까 평균은 0.0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엔 또 팩터 레벨이 틀린다 하네. 참 어렵네. 그러면 세토사 해가지고 이번엔 됐네요. 어렵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일 끝에 가 있을 거니까 테일 df에서 한번 봅시다. 테일 df 테일 df에서 이렇게 보면 자 제일 마지막 151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지? df에 했는 거를 다시 리턴을 안 받았으니까 요 값에다가 다시 리턴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가? 3.95 칼민해서 df 로 1에다가 했는데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영상을 다시 이렇게 헤매면 다시 찍는 게 좋은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for 문을, if 문을, 조건문을 반복하는 거는 이제 if else 함수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for 문이나 while 문을 반복하는 거는, 그 loop 문을 반복하는 거는 apply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함수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함수란 무엇인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정해진 결과를 리턴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자, 일단 요거부터 하고, 자, 매개 변수는 입력으로 주어진 변수,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턴 값은 결과로 되돌려 주는 값이고 한 개의 리턴 값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아웃풋을 내라 라는 것이 이 펑션, 함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 시간에 y equal fx라는 걸로 함수의 정의를 배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수학적 증여를 하면 f가 x라는 정의에 의해서 y라는 치역으로 1대1로 매핑될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막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죠? 자,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함수가 함수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함수가 아니에요. 수학에서의 함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 원래는 이거를 정확하게 프로시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꾸 펑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함수로 통일돼 버렸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요 함수명 소트하고 요게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가죠. 그죠? 매개 변수 명을 주고 그 매개 변수 값을 디폴트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 값을 리턴하고, 리턴 값.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함수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함수가 수학에서의 함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이 함수는 프로시저라고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실제로는 프로시저지만 이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함수를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R에서는 함수명 해가지고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 목록을 주고 난 다음에 괄호에서 실행할 명령문들을 쭉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턴해서 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또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리턴에 이렇게 괄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함수의 실행 결과를 리턴할 때 괄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펑션까지 정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화살표로 함수명에 저장하죠. 그죠? 자세히 보면 그 화살표가 왼쪽에 함수명이 있으니까 이게 변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뭐 def 해가지고 함수명 땡땡 하는 거 하고, 펑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C에서 이제 인테저 뭐 펑크 해가지고 뭐 인테저 x, C나 자바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is.divide라는 함수를 펑션을 이제 n과 m을 받아가지고 얘가 약수인가 체크하는 함수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n과 m을 모듈로 나눠서 0이면 뭡니까? 약수죠. 그래서 return true 요 괄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약수가 아니죠. 그럼 return false 해가지고 3이 6이 약수인가? 이게 true겠죠. 그죠? 나눠서 떨어지니까 3이 7의 약수인가? 아니죠. false로 리턴 하겠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R에서의 그 함수라는 게 이렇게 is.divide라는 함수명을 정해놓고 굳이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정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f 해가지고 이 함수 body를 구해낸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게 이제 isDivide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sDivide에 6과 3이라는 값을 넘겨주면 이제 함수를 실행해서 true를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또 7과 3을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이제 펄스를 리턴해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하고 개념은 같은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디바이저즈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넣어주고 펑션 n 해서 파라미터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v는 c 해가지고 이제 그거 empty 그 벡터를 생성한 다음에 for i가 in 1땡 n까지 1에서 n까지를 가지고 앞에서 만든 isDivide 함수를 가지고 n이 이제 i가 n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 즉 약수인가 확인해가지고 약수면 어떻게 합니까? c 해가지고 현재까지 v에다가 i를 벡터를 그 원소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시 v로 지정해서 for로프를 쭉 돌고 난 다음에 return n을 하면 이 v에는 약수인 것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 10 이렇게 해가지고 10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empty인 그거 v가 empty로 이렇게 생성됐다가 얘는 나눠 떨어지네 1, 그 다음에 얘는 나눠 떨어지네 2, 그 다음에 얘는 안되네 5는 나눠 떨어지네 5, 안되네 10은 나눠 떨어지네 10 이렇게 해서 1, 2, 5, 10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져서 리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벡터가 리턴 되겠죠. 9도 1, 3, 9가 리턴 될 거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divisors라는 펑션을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야 한 문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키 쳐주면 이렇게 한 문장이 넘어가서 divisors가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divisors 10을 하면은 이제 당연히 for로프를 돌면서 약수인 것만 v에 이렇게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 2, 5, 10이 되죠, 그죠? divisors 9 하면은 1, 3, 9가 리턴 되죠, 그죠? 약수를 추출하는 함수 divisors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에 초기 값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파이썬 하는 사람들은 익숙할 것이고 이제 C나 자바에서는 이런 걸 잘 못 쓰니까 이렇게 내가 공통인 약수, 공약수를 내가 구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m인데 m을 디폴트로 1로 줘요. 이렇게. 만약에 m 값을 안 주면 얘가 1로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n의 divisors 앞에서 만든 divisors 함수를 호출하고 그 m의 divisors 두 개의 약수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v를 그 처음에 공백으로 만든 다음에 k가 d.n일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k가 %in d.m 자, 요 %in이라는 연산자도 재밌는 연산자예요. %%로 둘러싸가지고 in이 있죠. 우리가 파이썬에서 뭐 x in 1, 2, 3, 4, 5 이러면 이제 이 리스트에 이 x라는 값이 있는가? 만약에 x equal 5면 true고 x equal 6이면 false가 리턴 되겠죠, 그죠? 그거하고 같은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제 k가 있으면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4와 36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와 36의 공약수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common divisor 24를 주면 어떻게 되냐? 24를 주면 여기 24가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m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기화해 놓은 요 1값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n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안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초기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주면 에러가 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common.divisor를 이렇게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 이렇게 이제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공약수만 골라내는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define 하면 함수 정의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ommon.divisors 24, 36을 주면 1, 2, 3, 4, 6, 12 공약수만 다 추출해줘요. 그죠? 근데 이제 common divisors 24를 하면 24와 1의 공약수니까 24만 리턴해준다. 만약에 얘를 m을 내가 디폴트로 24를 주고 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24와 24의 공약수.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24와 24의 공약수.
그러니까 24 약수가 다 나오죠. 그죠? 헷갈릴 거니까 다시 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해봐야지. common.divisors 해서 m equal 24를 줬어요. 그럼 n은 안 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기본값이 없는 인수 n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라고 에러를 뱉어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데피니션, 펑션 데피니션도 보여줍니다. 데피니션을 가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유저 디파인드 함수 이제 펑션을 우리가 정의하는 법, 펑션 데피니션까지 새로운 함수를 내가 만드는 법까지 다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R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건데, 이제 얘가 이 함수라는 거를, R이라는 게 함수라는 거를 굉장히 특이하게 다룬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수형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